안녕하셨어요, 여러분. 무화과TV의 김지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피동, 사동 문제를 100점을 한번 맞아보자고요. 예, 오늘 네 문제를 공부할 건데 아주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네 문제 공부하면 자신 있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100점 맞아봅시다. 자, 1번 문제. 보기에 기억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조금만 더 크게 키우면 이렇게 지금 되는데, 보여요? 피동문과 그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능동문을 비교해 볼 때 문장 성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능동문에서 피동문 될 때 그 문장의 성분이 바뀌잖아요. 예컨대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는 문장은 지금 보면은 이게 피동이에요, 능동이에요? 기본형 잡혔다가 잡다가 기본형이고 잡히가 쓰였으니까 이거는 지금 피동 접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잡히의 히를 빼버리면 잡다가 되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문장처럼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가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도둑이라 그랬네. 자, 오타니까 이해하시고 경찰에게는 경찰이 주어로 바뀌고 도둑이에서 이것은 도둑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본형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능동인데 피동이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히가 붙고. 그래서 피동문에는 주어, 부사, 주어와 부사, 주어, 경찰에게 부사가 능동문에서는 각각 목적어와 주어로 경찰이로 바뀌고 도둑을로 목적어로 바뀌어요. 하지만 피동문의 주어와 부사어로 의해 이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 때 어색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동문을 만들었는데 그 피동문의 그 만들어진 문장이 어색하다는 거야. 자,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문제를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은 계속 복습하고 여러분한테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해안도시가 태풍에 휩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봐야 되잖아. 그치? 요거라고 하니까는 화면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자, 기본형 휩쓸다예요. 휩쓸다가 요 휩쓸렸다가 됐죠. 그러니까 휩쓸리었다. 자, 여기서 이제 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그러면 고치면 태풍애가 부사였던 것이 주어가 돼서 태풍이가 될 거고 해안 도시 가는 해안 도시를이 되겠죠. 그죠? 태풍이 해안 도시를 휩쓸었다가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태풍이 문장에서 해안 도시가 태풍에 휩쓸렸다는 피동인데 이 문장을 휩쓸었다로 바꾸면 태풍이 해안 도시를 휩쓸었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자연스럽죠? 그러면 1번 보기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 봅시다. 종이 비행기가 나무 가지에 걸렸다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걸렸다를 걸다였을겠죠? 걸다로 해봅시다. 걸었다. 이제 뭐 여기서 과거 시제니까.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나뭇가지에가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돼야 되지. 나뭇가지가 종이 비행기를 걸었다. 말 됩니까? 지금 피동에서 능동으로 바꾸니까 이거 되게 어색한 문장이지. 나뭇가지가 종이 비행기를 걸었대. 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이 이상하네. 자, 그럼 3번도 해보자. 2번 이상한 건 알았고 3번 이 제품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다. 자, 받다도 요거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다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죠? 사랑하다. 사랑하다. 기본형.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요 에게 자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될 거야. 이 제품을로 바뀌게 되겠지. 사랑했다가 되겠네. 말 되죠? 그죠? 자, 어색하지 않아요.
자, 이제 4번을 보면 우리 반 주자가 주어. 바로 뒤에 주자에게 하면서 따라잡혔다야. 그러면 이 문장은 이것이 잡다니까 잡다가 기본형이잖아요. 여기서 he니까 he를 사용해서 지금 피동이 됐거든요. 그럼 잡다로 놓읍시다. 그러면 바로 뒤에 주자가 에게는 가가 돼야 될 거고 바로 뒤에 주자가 우리 반 주자를 목적어가 될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돼.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주자가 우리 반 주자를 따라잡았다. 되죠? 그죠? 자,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 문장 성분이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말이야. 자, 화면에 지금 조금 작게 해서 보시면 여기서 지금 능동문에서 여기 힌트를 다 줬어요. 수능 문제는 힌트를 다 줘요. 그래서 힌트를 내가 잘 이해하면 쉬워요. 근데 힌트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면 틀려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있냐 없냐 이게 문법을 풀어가고 또 맞추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문법 완전 100점 맞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춘말 그대로 능동문의 목적어와 주어, 피동문의 주어와 부사어 이렇게 되는 것대로 해서 바꾸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이 문장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혔다를 잡다로 바꾸고 또 바로 뒤에 주자가 부사였던 것을 주어로 바꾸고 우리 반 주자를 가였던 것을 늘로 바꾸고 그러면 이게 능동문이 돼. 바로 뒤에 주자가 우리 반 주자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쓰면 능동문인데 능동문일 때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자, 5번. 그 일이 우리 식구 모두에게 추억으로 기억되었다. 자, 요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되다니까 기억되다가 아니라 기억하다가 되면 되겠죠. 자, 시제는 과거니까 기억했다로 되면 되지만 자, 기억하다가 기본형이니까 이대로 그냥 두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식구 모두가 그 일을 추억으로 기억했다 말 돼야 한대요.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어색한 거 찾는 거. 그럼 어색한 거 찾는 거니까 이대로 보면 1, 2, 3, 4, 5번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 그런데 뭘로 바꿔봐야 돼? 문장을 역으로 바꿔보란 얘기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꿔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색하느냐. 그리고 지금 바라보니 그렇지. 2번 보기는 어색하네. 그지? 나뭇가지가 종이 비행기를 걸었다. 말 안 되니까.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보기 문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네요. 적절한 것. 자, 그러면 기억은 나는 사진첩을 보았다. 자, 본 주체 나지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의 문장이에요. 내가 한 능동의 상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은을 보니까 내 눈에 사진첩이 보였다예요. 그러면 사진첩 을이었던 것이 이가 됐어요. 내 눈에 자 지금 부사어가 된 거죠. 보였다. 지금 여기서 지금 요 보였다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되겠네. 보이었다가 된 거야. 자, 목적어였던 것이 주어가 됐어. 주어였던 것은 부사어가 됐어.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피동이 되는 거죠. 피동이네요. 다시 디귿을 보죠. 그는 내게 사진첩을 보였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이 보다가 보다라고 하는 말 기억에 있는 보다가 두 개 다 모두 보였다 이런 식으로 됐어. 이 말을 분석을 해봐도 보였다를 분석해봐도 니은을 분석해봐도 보이었다고 디귿을 분석해봐도 보이었다야. 그지?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잘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단어만 보면 문장에서 해석이 안 돼요.
보였다 분석을 잘했다고. 근데 이것이 피동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보니까 나는 사진첩을 보았던데 그 말이 디귿으로 되면 보였다가 되면서 보이가 보여. 사진첩을은 사진첩을로 그대로 내려왔어. 그 다음에 나는은 나에게 됐어. 자, 그는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했어. 자, 이게 바로 뭐더라? 사동이 된 거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동일 경우에 똑같이 이히리기가 사용은 되지만 이히리기라고 하는 사동 접사, 피동 접사가 있지만 사동일 경우에는 무엇이 있더라?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피동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였던 것이 피동일 경우에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잘 못 찾겠어요. 보였다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럴 경우에는 그 보였다를 분석을 해서 그 보였다 앞에 사동이면 목적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할 때 목사님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이란 얘기 하려고. 그죠? 자, 이해했으면 괜찮고요. 아니다 싶을 때는 이히리기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이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이다라는 것으로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니은은 피동이고 얘는 바로 사동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봅시다. 기억에는 피동 접사 없이도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피동 접사 없이도 피동 표현 땡 틀렸죠. 그죠? 능동이에요. 내가 한 그대로니까. 자, 2번. 기억과 디귿에는 동일한 형태의 피동 접사에 다른 의미가 담겨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동일한 형태의 피동 접사. 동일한 형태는 이는 있어. 근데 요거는 피동이고 요거는 사동이잖아. 그리고 기억에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디귿은 바로 사동이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자, 다시 3번. 니은과 디귿, 니은에서는 기억의 능동에 피동 접사를 결합하여 요거 이 결합하여 피동 표현이 실현됐다. 맞네. 그죠? 자, 4번. 니은과 디귿에는 피동문의 목적어와 능동문의 목적어가 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니은에는 어때요? 피동문 없는 목적어 없는데요? 능동문의 목적어는 있죠. 그죠? 자, 요것도 틀렸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디귿에는 목적어가 있는데 여기서 니은에서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지금 틀렸어요. 그죠? 자, 다시 5번. 디귿에서는 니은에서와 달리 선어말어미와 전미사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실현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디귿에서는 요거 선어말어미 사용이 됐어요. 자, 보였다니까 보이었다니까. 근데 이 이는 뭐라 그랬지? 사동이라 했잖아요. 목적어, 사진첩을 목적어. 그래서 여기서 피동 표현, 디귿은 사동 표현. 됐죠? 자, 그래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그런 답이 뭐예요, 선생님? 자, 3번이죠. 여러분 그렇게 풀었죠? 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서 알아야 될 것은 접사는 분리를 했다. 그런데 그 접사에 해당하는 것이 문장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동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를 다시 확인을 하시고 선택지의 내용을 잘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강아지가 민수에게 안겼다예요. 아, 여기 지금 이제 자신 있어. 그지? 안다, 안기다 이렇게 됐어. 애초에 문장으로 본다면 민수가 강아지를 안았다가 되겠죠. 자, 글씨 잘 선생님 지금 화면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기억에서 강아지가 민수에게 안겼다는 피동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했지? 능동으로 바꿨어요. 민수가로 바꾸고 강아지를로 바꾸면 안겼다가 아니라 안았다가 돼요. 자, 이 문장은 지금 피동이 된 문장이죠. 피동이 되면 1번처럼 민수가 강아지에게 안김을 당하는 뭐가 안겼어? 강아지가 민수에게
안긴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택지 요거 잘못됐죠? 자, 강아지가 안긴 거죠. 민수가 안긴 게 아니라. 자, 1번 틀렸어요. 다시 2번. 기억은 강아지를 안는 행위를 하는 민수를 강조하는 거, 누구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당하는 자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강아지가 안긴 거니까 당하는 입장으로. 그래서 강아지를 강조. 자, 다시 그러면 3번 문제 봅시다. 3번 보기. 바람이 모래 언덕을 만들었다 해서 이 문장은 바람이 모래 언덕을 만들었어요. 이 문장은 그냥 능동이네요. 근데 지금 모래 언덕이 바람에 의해 굳이 쓰자면 바람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되겠죠. 그죠? 자,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자, 목적어였던 것은 주어가 됐어요. 그죠?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부사구가 됐네요. 만들어지다 해서 어지다를 썼어요. 피동된 건 맞아요. 3번 보기 보세요. 니은을 피동문으로 만들면 모래 언덕을 만든 주체 뭐죠? 바람이죠. 바람이 생략될 수 있다. 자, 왜요? 왜 생략될 수 있을까요? 답은 3번이 맞아요. 왜 3번이 맞느냐 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부사에 해당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하나 알아두세요. 부사어에 해당하는 건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도, 그리고 바람의 의해가 굳이 여기서 필요 없는 문장이 되더라도 안 쓰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구는 생략 가능하다. 주성분일 경우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거는 생략하면 안 되죠. 주성분은. 하지만 부속성분에 해당하는 관형어라든지 부사어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주어도 뭐 없어도 되지만 서술어는 꼭 있어야 되고 부사어는 생략 가능합니다. 다시 그러면 4번 디귿은 요거 좀 잘 봅시다. 계속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요거 좀 봅시다. 자, 화면 잘 보세요. 자, 기본형 나누다죠? 이 나누다에서 나뉘어졌다. 요거 분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 좀 보자. 나누다가 기본형이야. 나누이 요거 보이죠? 요거 나누이 다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누다라고 하는 것에 이라는 말이 붙었고 어지다가 또 붙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뭐가 되느냐면 이중피동이 되는 거예요. 이중피동. 자, 이중피동은 그다지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예, 피동이 중복되는 것은 좋은 문장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나누이어지었다. 자, 나누이 피동 접사 한 번 사용됐고 어지다가 또 한 번 사용됐어요. 자, 4번 보세요. 사동 접사 요거 틀렸습니다. 사동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피동이에요. 어지다. 중복해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5번 디귿은 계속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두 갈래로 나뉘게 되어졌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방금 얘기했어요. 이중피동 안 된다 했습니다. 이중피동은 여러분들이 쓰면은 안 돼요. 문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나뉘게 되어졌다.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썼어. 나누다라는 말 자체에 나누이게 되어지었다. 어우, 이렇게 길어? 네, 이렇게 기네요. 그죠? 자, 나누이게 되어졌다. 요것이 붙으면 뒤가 되고, 그 다음에 되어졌은 지엇이 줄어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벌써 여기 하나, 지금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자, 이렇게 쓸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뉘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나뉘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 한 번 쓴 거예요. 되셨죠? 자, 나누어졌다라고 하든지 나누어졌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어지다 한 번 쓴 거잖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반복해서 얘기해 보죠. 자, 이해를 했나 못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분석을 요거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분석을 얘를 잘 해야 돼요. 나뉘지다. 그죠? 자, 이곳의 분석은 나누다가 기본형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거 보이시죠? 자, 나누이, 이 말이 분명한 것이 이라고 하는 지금 접사가 사용이 된 거다. 그래서 어지다 라는 말과 이중으로 해서 피동이 사용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또 문법적인 다른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까지도 지금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는 말 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죠. 피동접사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자, 피동접사 이히리기가 사용되든지 아니면 되다가 사용되든지 아어게 되다 이런 말들이 아어지다 또 되다 이렇게 사용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쉽죠. 장미의 꽃망울이 맺다. 자, 기본형 잘 생각해요. 맺다, 맺히다. 히 쓰였어. 그죠? 자, 발목에 감기는입니다. 감기는 발목에 감기는 개울물의 감촉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감다, 감기다. 그죠? 감다. 물살이 감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에 감긴 거예요. 자, 감기다. 다시 사용되지 않은 문장 찾는 거예요. 다시 3번. 이문은 닫기만 하면 자동으로 빗장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걸다, 걸리다 사용됐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 엄마에게 찌개 맛을 보이게 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게 되다 이랬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찌개 맛을 보이다. 이때 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사동이겠죠. 피동 아니죠. 그죠? 자, 다시 여기서 눈발이 날다, 날리다 사용됐고 늦어지다, 늦다, 늦어지다. 자, 피동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보단데 지금 찌개 맛을 보다잖아요. 엄마에게 찌개 맛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가 앞에 있잖아요. 찌개 맛을 보다. 그래서 목적어가 보이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다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동이에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이의리기 우구추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동사동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바로 피동사동은 또 주동과 그러니까 뭐 능동과 피동과 또 주동과 사동과 거기서 접사의 환경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석이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대상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역동적으로 문장을 뒤집어서 응용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해본 그 상황들을 한번 다시 문장으로 돌이켜서 적용을 시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4번까지 문제 풀면서 사동, 피동 다 지금 정리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잘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리고 오늘도 국어 공부를 한 차원 더 높고 깊고 넓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에 충실한 나를 만드는 시간이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요 안부정 묵부정을 공부해 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수고하셨어요.